안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봐요. 이건 저와 저의 전부인 그리고 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왜 그런 여자와 결혼한 건지 지금 와서는 매우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당시 저희 아내가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 게 들키면서 시작되었어요. 아내는 전혀 미안한 내색도 없었고 크게 정이 떨어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의 친권을 둘러싸고는 꽤나 갈등이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을 피는 여자에게는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당시 저는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딸과 같이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그런 동네에 우리 딸을 데려가다니 말도 안 돼. 이제 막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생겼는데 이사 가면 지혜가 얼마나 슬퍼할지는 생각해 봤어? 라고 우겨서 결국 친권은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아내였기 때문에 딱히 큰 돈을 줄 필요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딸을 키우는 데는 돈이 필요할 테니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네요. 저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서 매달 목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매달 빼먹지 않고 딸이 양육비를 보냈어요. 딸이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혹시라도 제 마음이 소홀해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쭉 혼자 살아왔죠. 저는 그렇게 특별한 취미도 없이 쉬는 날에는 큰돈이고 작은돈이고 가리지 않고 부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행히 부업을 허락해줘서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휴일 평소처럼 집안일을 끝내고 항상 집에서 하던 부업 일이라도 할까 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더군요. 손님은커녕 잡상인도 좀처럼 오지 않는 저희 집에 도대체 누가 온 건지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인터폰으로 현관 밖을 보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지 뭐예요.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일단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건 맞나요? 뭐야, 자기 딸 얼굴도 몰라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혼한 이후 1달 동안은 달에 몇 번씩 딸과 만나기도 했지만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 부인이 지혜가 이혼한 아빠와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그러네. 라고 하기에 딸을 생각해서 그 이후로는 딸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전 부인도 협력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니 10여 년 만에 대학생이 된 딸을 봐도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저기 자세히 뜯어보자 얼굴 분위기와 생김새에 어릴 적의 제 딸의 모습이 보이길래 저는 그제서야 집에 찾아온 여자가 제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지혜구나. 어쩐 일이야, 갑자기. 어쩐 일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인생이 망했다니 아빠 때문에? 미안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제대로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모른다고요? 발뺌하지 마세요. 도박 중독 때문에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도박 중독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빠는 이제까지 도박 같은 건 한 적도 없는데 매달 생활비도 제대로 보냈고. 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빠 도박 때문에 집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알바해서 계속 벌었는데? 딸은 완전히 전부인에게 속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딸이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결국 딸이 생활비며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고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매달 제대로 생활비도 보내줬는데 그게 딸에게는 가지 않았다니. 정말 제대로 보내셨어요? 딸이고 뭐고 다 잊고 살다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매일처럼 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지만 아빠는 정말로 지혜가 보고 싶었어. 엄마 말은 다르던데? 잠깐 기다려봐. 늦었지만 현관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딸을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제 은행 계좌와 송금 이력을 보여줬죠. 당연하지만 매달 전부인에게 돈을 보낸 이력이 남아 있었어요. 원래는 달마다 150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딸이 중학생이 되었다며 전부인이 이제 지혜가 중학생이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15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돈을 200만 원으로 늘려서 이제까지 매달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보너스를 받는 달이면 항상 400만 원을 더 보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생활에 여유가 없었지만 전부인과 함께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잘 크고 있을 딸을 생각하며 제 생활비조차 줄여가며 어떻게든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진짜 보내고 있었네. 그것도 매달 이렇게 큰 돈을. 이 돈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아빠가 생활비도 안 보낸다고 계속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딸은 지금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죠. 괜찮아. 지혜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여하튼 아빠가 제대로 돈 보낸 거는 이제 알겠지? 네. 의심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아빠는 도박 중독이 너무 심해서 우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어. 신경 쓰지 말거라. 그것보다도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당했다고 그랬지? 네. 매일 알바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꿈이 있어서 들어간 학교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아빠 딸 아니랄까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등록금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해결이요? 이미 퇴학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아빠가 해결해 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저는 딸에게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는 교무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말한 대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라서 역시 내 딸이라고 내심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교무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시 등록금을 낼 수만 있다면 재입학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천만다행이었죠. 딸에게 재입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빠, 정말 너무 고마워요. 라며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좋아하더군요. 딸의 그런 얼굴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아빠가 미안했어. 그런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앞으로는 아빠가 지혜를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엄마 일도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은 줄 테니 엄마한테는 들키지 않도록 잘 숨겨두어야 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아빠가 좀 알아볼게. 너도 뭔가 알게 되면 알려줄 수 있지? 네. 나도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며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심이 안 되어서 목돈이 들어있는 은행카드도 주었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리고 이제 알바는 그만둬도 되니까 앞으로는 공부에만 전념하자. 그래도 될까?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할게. 딸은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갔어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니 도대체 전부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에 전부인의 행실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그 여자에게는 한참이나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같았어요. 더 널러한 건 최근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 어린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보낸 생활비는 그런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부인이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딸에게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것에 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후 딸은 딸 나름대로 엄마가 집에 있을 때를 노려 통장 내역이나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외할머니에게 보여주고는 상담을 한 모양입니다. 딸이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자는 친정의 이혼은 제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 제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건 쏙 숨기고는 딸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부모님에게 도합 5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큰 돈을 내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퇴학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하튼 이걸로 증거는 대충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딸과 몰래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딸의 방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또다시 딸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서 약속 시간보다 앞서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누가 보면 소풍 가기 전날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날짜를 착각한 건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지만 오늘이 맞았어요.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읽었다는 표시가 뜨지 않길래 혹시 무슨 사건에라도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고 바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인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지혜는 건강히 잘 있지? 일단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어요. 뭐야 뻔뻔하게? 당신이 형편없이 일을 꾸민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무래도 제가 뒷조사를 한 사실은 이미 들킨 모양이었죠. 다 알았으면 어쩔 수 없지. 지혜랑 무슨 이야기 했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별별 이야기를 다 했지? 진짜 어이가 없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돈을 그렇게나 빌린 게 문제지. 지혜가 오늘 못 나오는 게 혹시 그것 때문이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혜는 내 딸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랑은 상관없지. 더 이상 나가면 나도 이제 몰라. 혹시 지혜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한테 평생 갚아줄 거야. 지혜랑 당신이 남자친구랑 나를 이간질하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진짜 민폐야. 당신은 그냥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돈이나 보내면 된다고. 지혜한테 무슨 일?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져야지. 내 책임이라고? 빨리 지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나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지금이라도 생각 잘해서 앞으로 생활비만 제대로 보내주면 지혜 나가게 해줄 수도 있어. 전 부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무래도 딸은 집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 주소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딸이 알려줘서 주소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당히 해! 라고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지금 딸이 엄마에게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에 걸린 안전고리를 부수고 현관에 들어가자 아빠, 여기야! 라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함께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향하니 팔을 제압당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딸과 발로 차려는 신용을 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남자를 밀치고 딸에게서 떼어냈어요. 경찰은 한 박자 늦게 밀려난 남자를 잡았습니다. 경로에서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저를 경찰이 말리더군요. 그 남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뭐야 당신들! 왜 경찰이... 뭐야! 소리치는 남자를 경찰이 연행해 가자 딸은 많이 놀랐는지 얼마간을 멍하게 있다가 저를 보고서 놀랐어 진짜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정말.
아빠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딸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안도하는 동시에 여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저의 판단을 반성했습니다. 딸을 진정시키고서 사정을 들어보니 저와 전화를 하던 것을 전 부인에게 들켰다고 했어요. 제가 그 여자의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과 오늘 딸과 만나기로 한 것까지 모두 말이죠. 너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니? 그게 뭐가 잘못이야? 무슨 말이 그래? 혹시 너 뭐 받은 거 아니지? 돈 같은 거. 지갑 좀 보여봐. 왜 그래? 하지 마. 이거 봐. 네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서? 못 보던 카드도 있고. 아빠가 나 쓰라고 준 돈이야? 빨리 줘. 조용히 해. 너는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곧 엄마 남자친구 오니까 보고 있으라고 할 거야. 이거 가져가서 돈 좀 뽑을 수 있나 봐야겠네. 그 후에 전 부인의 남자친구가 왔고 두 사람이 교대하듯 전 부인은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남자와 집에서 있다가 딸이 틈새를 노리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억지로 팔을 잡아 쓰러뜨렸고 남자가 딸을 제압해서 힘을 쓰려고 하던 중에 저와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혹시 몇 분이라도 늦었다면 큰일이라도 벌어지진 않았을까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집에서 기다리고 있자 전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와 경찰을 보고서는 많이 놀란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내 딸에게서 제가 주소를 듣고 왔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인지 네가 알려줬구나.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니? 도움? 진짜 웃기고 있네. 지혜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한지는 알기나 해? 무슨 소리야? 전 부인은 딸이 실랑이 끝에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서는 침착한 척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 이런 거야?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당신 내가 매달 생활비 보내준 거 다 그 남자한테 썼다면서? 그것 때문에 지혜가 퇴학당한 건 알아? 지혜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둘이 완전 쓸데없는 짓만 했네. 퇴학당했으면 일이라도 해서 나한테 생활비라도 보태야지. 진짜 정신 못 차리네. 내가 뭘? 딸이 엄마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듣고 있던 경찰조차 아내의 지독한 말에 질린 기색이었어요. 그럼 경찰은 일단 사정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전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딸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 끝난 게 용서가 되지는 않았어요. 남자한테 퍼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해서 전 부인의 부모님과 저는 이래저래 알아보았지만 합치면 꽤나 큰 금액이라서 전부 다는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딸 사건의 합의금과 함께 타고 다니던 차, 귀금속 등을 판 돈으로 일부를 변제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딸은 그 사건 이후 다니던 대학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졸업까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더 이상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안 해도 되도록 이제까지 전 부인에게 보냈던 돈은 모두 직접 딸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안일로 학교는 1년 쉬게 되었지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에 붙으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졸업하면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겠다고 데려왔는데 쑥스럽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어도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던 제 딸. 결혼식에서 믿음직한 친구에게 그 손을 건네줄 때까지 끝까지 지원해주고 싶습니다.